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올해 2020 마지막 모의평가였죠. 자,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경제 일단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이번 시험은 어땠나 한번 되짚어보는 총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간략하게 이번 시험에 대한 좀 총괄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후에 바로 본격적인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시험 끝나면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교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봤는데 좀 약간 좀 놀란 게 뭐냐면 뭐 놀랐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9월 평가원 때 봤던 점수보다 떨어졌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평이했다. 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를 이제 선생님이 총평하면서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여러분과 한번 이 10월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 또 의견이 갈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점수의 기복이 있을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번 시험은요. 일단 뭐 타이틀은 이거죠. 10월 학평은 마지막 점검이다. 즉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정확하게 마지막 점검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전에 혼자 문제를 풀고 뭐 모의고사 혼자 푸는 건데 지금은 전국 단위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수 기복이 어떤 학생들은 평이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나는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어렵게 느껴졌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10월 학평의 문제 유형이 평가원의 문제 유형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유형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기존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중에 기출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에는 너무 그 똑같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약간만 바뀌어도 본질에서 개념에 똑같은 뿌리를 두고 문제가 가지치면서 약간씩 유형이 바뀌는 건데 거기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혼자 단원별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정해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각각의 여러 가지 개념의 문제들의 유형이 섞여져서 내가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 하에서는 생각보다 문제들이 생소해지고 접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연습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습이. 그리고 두 번째, 좀 평이했다라고 느끼는 친구는 실제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좀 점수가 떨어지거나 좀 기복이 있는 친구들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본 친구들은 이번 시험은 이 정도는 좀 평이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를 할 텐데 이번 시험은 작년 수능보다는 평이했고요. 하지만 기존에 선생님 볼 때는 6월 평가원과 한 난이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월 평가원 정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학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4월, 그 다음에 7월, 그렇죠? 3월, 4월, 7월 문제들보다는 약간 까다로웠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번 시험에 1위 1비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다행이고요. 시험을 만약에 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다행인 게 뭐냐면 이번 시험이 수능이 아니니까 아직 수능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백업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 무조건 우리는 수능을 일단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월 학평은 마지막 점검이었다 이런 취지로 좀 의의를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4번 문제 있죠? 4번 GDP 관련 문제,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5번 우리가 항상 좀 헷갈려하는 기회비용과 손편익 관련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자, 10번 문제는 특히 계산 문제로서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기존의 환율 관련 문제와는 좀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딱 접근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하면 좀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다. 결국 뭐냐면
똑같은 환율이라는 개념이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유형이 바뀌어.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때 시험 순간에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가 선생님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유형이 약간 좀 낯설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굳이 만약에 좀 그 압박감이 있는 시간 내에서 굳이 문제를 좀 푼다면 15문제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교역 관련 문제 약간 복잡했습니다. 원리는 비슷한데 약간 복잡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죠. 20번 문제도 유형이 처음 나왔고 이런 유형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조금 하지만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선생님 볼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15번, 그 다음에 16번, 20번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일단 시험은 끝난 거잖아요. 일단 채점도 끝났고 시험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거 한번 따져보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선생님이 6월, 9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기출문제집을 다시 처음부터 정답률 98% 문제부터 정답률 30% 문제까지 다시 푸는 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고난도 문항을 다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단원별 문제집을 다 푼 거야.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회차별로 된 모의고사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19년 6월 평가, 2019년 9월 평가 이제 회차별로 푸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회차별로 푸는데 그 전에 단원별로 한 번 다 풀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푸는 거라고요.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착시 효과에 빠져요. 착시 효과에. 이미 단원별로 풀었던 거 한 회차로 완성시켜놓고 풀면서 두 번 푸는데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 그런데 문제가 쑥쑥 풀려? 그러면 내가 이제 경제는 어느 정도 됐구나 라는 착시 효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원별로 문제가 정리된 친구들은 회차별로 문제를 뭐 예를 들어 6월 평가원, 뭐 3개년, 9월 평가원, 3개년 이렇게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거는 착시 효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려서 그냥 고난도 문항들을 접근하는 법에 대한 어떤 고민과 함께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특히 수특수완도 처음부터 다시 푸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틀렸거나 아마 체크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문항들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처음부터 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고난도 문항과 틀린 문항 위주로 고난도 문항과 틀린 문항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연습이 됐다면 특히 이번 시험 풀면서 느낀 친구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아무래도 좀 약간 방심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전국 단위의 시험을 국어, 영어, 수학 보고 사회까지 와서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시간 내 압박감을 가져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요게 반복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 압박 하에서 새로운 유형과 고난도 문제 유형을 정해진 시간 내 압박감을 가지면서 빨리 접근해서 푸는 법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야 실제로 응용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 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기출과 수특수화는 처음부터 다시 완복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문항과 고난도 문항, 특히 내가 별표 쳤던 문항 위주로 또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위주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간 압박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문항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석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요 정도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 총평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10월 경제 해설 강의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죠.